전장에 배치된 전투기들 중 최강으로 불리우며 그 어떤 전투기와도 대적을 거부하는, 그래서 외계인을 상대할 수 있는 전투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위력을 가진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 오늘은 최초의 5세대 전투기인 공중전의 지존이라 불리는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고등 전술 전투기 계획의 결과로 록히드 마틴사가 1990년 선보인 YF-22 전투기를 시초로 1997년 보잉사와 록히드 마틴사가 제작한 미국 공군의 고등기술 스텔스 전투기가 F-22였고, 거기에 미국 공군이 랩터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면서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는 1인 탑승하는 전투기로 한 대당 가격이 무려 약 4,700억 원에 달하며 시속은 3,060km, 마하 2.5의 속도를 내며 최대 항속거리가 3만 km에 달하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반경 또한 3,000km를 넘습니다. 이런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의 기체는 설계 자체가 8,000시간의 비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많게는 15,000시간의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런 대단한 성능을 기반으로 전장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막강한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속도를 내면서도 미사일 8기와 약 5,000kg의 폭탄을 실을 수 있으며, 특히 주요 기능인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레이더에 표시되는 자체가 점이나 벌 정도의 크기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전투기들이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가 어디서 다가오는지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아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 한 대가 다른 전투기 100여 대 이상을 격추시킬 수 있는 것으로 2006년 실시된 모의 공중전에서도 그 실력이 입증된 바 있을 시점을 계기로 공중전의 지존이란 별칭과 더불어 꿈의 전투기란 명칭 또한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 미국 알래스카 주에서 미 태평양 사령부가 매년 6해 공군, 해병대, 주방위군 등이 참가하여 실시하는 연합훈련인 노더넷지 훈련에서도 처음 미 해병대의 F-35B가 참가해 미 공군의 F-22와 함께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는 미국 공군의 전투기이지만 공군과 함께 해병대, 해군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위력을 가진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는 2014년 9월 23일 시리아 공습에 처음으로 실전 배치되어 IS 지휘본부를 타격하였다고 공식 확인된 바 있습니다. 명칭에 걸맞게 대단한 성능과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완벽한 전투기인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는 최근 특수도료 개량 작업을 마쳐 적이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을 지금보다도 더 낮추고 안테나 교정이나 레이더 반사 면적 턴테이블 지원 등의 보안 향상을 하여 스텔스의 기능을 크게 강화했으며, 조준선 밖에서의 추적 기능을 갖춘 장거리 최신형 공대공 미사일을 2091년까지 장착하고 공중과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에 엄폐되어 있는 적군의 본부까지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공대지 무기도 탑재하여 장착 화력을 극강화하여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성능과 최첨단화된 화력을 갖추기 위한 성능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거리 공중전투에서는 강하지만 근접 공중전에서는 최강이라는 보장을 없었던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는 근접 공중전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까지 조인트 스타트로부터 표적의 정보를 받았지만 소프트웨어 개량 작업을 통해 관련 정보나 표적의 좌표를 주변을 비행하는 드론으로부터도 직접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텔스의 재질과 도료 때문에 부식 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2005년에 미국 공군이 도입한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는 운영기간 또한 2060년까지 연장이 가능할 정도로 내구성 또한 강하지만 이 전투기를 운영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며 현재까지는 높은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 보호의 이유로 미국에서만 200여 대가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
40여 년 만에 전투기 자체 개발 나선 일본 록히드 마틴과 제휴. 일본이 40여 년 만에 자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주도하고 록히드 마틴이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F2 후속기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니혼 게이제이 신문 등 복수의 일본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록히드 마틴의 전투기 개발 실적과 미일 동맹 관계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으며 방위성이 조만간 결정 내용을 공표할 전망이다. 록히드 마틴은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은 F-21을 개발했고 스텔스 기술에서도 호평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 업체와 손잡고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 미일 동맹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록히드 마틴은 F2 후속기 개발 사업에서 스텔스 기능이 있는 기체 제작, 시스템 통합 등에 관해 협력할 전망이다. 록히드 마틴 외에 보잉, BAE 시스템이 F2 사업에 참여할 최종 후보군에 올라와 있었다. 일본 정부는 록히드 마틴을 주요 협력 파트너로 선정하되 영국과의 안보 협력 등을 고려해 개별 부품 공급에서는 BAE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F2 후속기는 1970년대 후반 미쓰비시 중공업이 F1 개발에 성공한 후 40여 년 만에 일본 기업이 중심이 돼 추진하는 전투기 개발 사업이다. 일본 정부는 F2가 퇴역하는 2035년 무렵부터 차세대 전투기 90대를 배치할 계획이며 개발비 총액은 약 1조엔 정도이고 배치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5조엔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의 개발비로 일단 약 700억엔을 반영한다. 이런 가운데 F-15 전투기를 개조해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다는 일본 정부 계획에는 차질이 생기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려고 했으나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이 대폭 늘어나 보류하기로 했다. 앞서 방위성은 재무성에 제출한 예산 요구서에 213억엔을 반영했으나 이 정도 예산으로는 개조하기 어렵다고 통신은 전했다. 3. 한국형 전투기 F-22와 F-35 적절한 조합 형상. 지난해 10월 15일 서울공항에서 개최된 서울 ADX 2019에서 실물 크기의 KF-X 모형이 전시되어 전세계 군사 관계자의 주목을 받았다. 이보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2018년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형 전투기 체계 개발을 위한 기본 설계 검토 회의에서 체계 요구 조건이 기본 설계에 모두 반영되었음을 확인하고 상세 설계로의 진행이 가능함을 공식적으로 결론 내리고 지난해 말부터 시제기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 PDR 체계 요구 조건 및 체계 기능 요구 조건이 기본 설계를 충족하는 개발 규격으로 모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일정 비용, 위험 범위 내에서 상세 설계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한국형 전투기 KF-X 기본 설계 형상. F-35 전방동체와 F-22 후방동체를 결합한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 KF-X 체계 개발 사업은 2016년 1월에 착수하여 2016년 3월에 체계 요구 조건 검토를, 2016년 12월에는 체계 기능 검토를 수행했다. 사업 착수부터 2년 6개월에 이르는 현재까지 풍동시험과 주요 개통 모델의 최신화, 분야별 설계와 해석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해서 형상을 개선한 결과 소요 군의 요구 조건이 무기체계 기능으로 반영된 기본 설계를 완료했다. SRR 사용자 요구사항이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체계 요구 조건으로 일관성 있고 정확하게 반영됨을 검토. SFR 사용자 체계 요구 조건이 무기체계 기능 요구 조건으로 적절히 반영됨을 검토. KF-X 기본 설계 C109 형상. 4.5세대급 전투기를 표방하고 있어
기체 외부의 표적화 및 탐색 포드를 장착한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방사청은 상세 설계를 완료하고 시제기 제작에 돌입했다. KF-X 체계 개발 사업은 2021년 상반기에 시제 1호기를 출고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하반기에 초도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방사청이 카드뉴스를 통해 일정을 예고했다.